네, 앞부분에서 그 북한이 초고속 하이퍼소닉 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처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논의를 지금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멸공 논쟁입니다. 멸공. 멸공이라는 게 그 공산주의를 멸한다 그런 뜻이죠. 반공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고, 그 우리 뭐 여기 그 대한민국에서 연세가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뭐 멸공의 횃불이라는 노래를 알 겁니다. 군대 가서 뭐 열심히 걸어 다니고 그럴 때 부르던 그런 노래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기업가 한 사람이 정용진 뭐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죠. 이 사람이 자기 이렇게 이 소셜 네트워크에 그 멸공이라는 얘기를 써가지고 그 논쟁이 촉발이 됐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그래서 그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공산주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돼 있는데, 그래서 어제 보니까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멸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 멸공 언급 않겠다던 정용진 하루 만에 북 미사일 기사 올리고 동그라미. 근데 그 동그라미는 보통 사람들이 다 멸공이라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 알아들었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코믹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동조하는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뭐 시장 가가지고 이마트가 그 정용진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기업체죠. 거기 가가지고 멸치하고 콩을 사가지고 멸콩 해가지고 이제 그 동의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건 저는 참 건강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서 주먹 쥐고 막 삿대질하고 핏대 높이고 그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거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 야당의 많은 정치가들이 그 멸공 릴레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시장 가서 뭐 그런 이 멸치하고 뭐 콩나물이라도 되겠죠. 뭐 그리고 반찬도 그렇게 먹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많아요. 때 아닌 멸치콩 인증 릴레이 해가지고 뭐 나경원 전 의원도 멸치콩 하고 보였고, 뭐 윤석열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도 또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또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도 왼쪽 손에 팔을 들고 나는 좌파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니까 용진아 너 때문에 안 간다 그런 줄 알아 해놓고 그 밑에 스타벅스 표시가 있어요. 스타벅스도 그분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몰랐습니다. 커피 먹으러 자주 가는 편이지만은, 그래서 뭐 재밌는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 용진아 너 때문에 안 간다 그런 줄 알아 했는데, 이거는 싸움 건 사람이 집니다. 싸움 건 사람이 져요.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가, 여러분 지금 상표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화여에 대해서 이 국제 경제 뭐 이런 거 가리키면서 그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스타벅스 커피라고 옛날에는 상표에 스타벅스 커피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너가 이제 그 회사 마크죠. 그러다가 스타벅스 커피라는 걸 띄고 이너만 놔뒀습니다. 그 이너 상표를 보고서 누구든지 그것이 스타벅스라고 다 압니다. 그게 회사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상표 중에서 운동화 만들고 옷 만들고 그런 회사 있죠. 체육복.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NIKE라고 썼습니다. 근데 너무 유명해진다면 그걸 띄고서 이렇게 그 표시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회사가 됐을 때는 알파벳이 없어도 보고서 아는 그 상표가 됐을 때 그 회사는 정말 글로벌 상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제 글로벌 상표가 됐는데, 그 매출액 이렇게 보니까 스타벅스 매출액이 거의 2조더라고요. 2조. 그래갖고 보니까 뭐 1조 9,284억 원. 그래가지고 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왔냐면은 2등 더하기 3등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커피 많이 판 회사, 세 번째로 많이 커피를 판 회사를 합친 것의 3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거 다 합쳐도 이 회사 스타벅스 커피를 못 당한다. 뭐 스타벅스 커피가 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건 이제 세계 상품이 됐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걸 좋아하고 스타벅스 만들 때 이 본사가 시애틀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호 가게가 시애틀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사 먹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사 먹는 겁니다. 기분도 우쭐해지고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생긴 이 스타벅스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의 컨셉이 회사하고 집 사이랍니다. 회사에서 하기에는 조금 가벼운 일이고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일을 집에 가다가 커피집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다 하고 집에 간다라는. 그 요새 거기 가서 보면 전부 노트북 컴퓨터 들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죠. 어른들도 많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보면은 한국 스타벅스인지 미국 스타벅스인지 알 수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석권한 회사인데 그거를 가지 말라고 한다? 여기 간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간 겁니다. 근데 가지 말라고 싸우려면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회사가 피해를 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왜 싸움을 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싸운 걸 다 망한 거가 그 몇 년 전에 일본 물건 안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 거 너무나 잘 팔린다군요. 그래서 그 신문에 일본하고 뭐 일본 그 불매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나는 그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서울경제신문 12월 3일 겁니다. 2021년. 불매운동 끝났나? 수입차 판매 1위에 등극한 인기 폭발 일본차. 그 5년도 안 돼요. 이 싸움은. 일본 물건 사지 않고 일본 가지 않고 그러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못 가지만은 일본 자동차가 수입차 판매 1위에 등극했다라고 지금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2022년 1월 10일 이렇게 며칠도 안 됐네요. 서울경제신문에는 광우병 파동 13년 만에 미국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난리쳤었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답니다. 일본이 항상 1등이었는데 2021년 11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일본보다 1,000만 달러 우리가 더 많이 샀대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의 그 웃기는 싸움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소고기가 좋아서 먹었지. 근데 그 거짓말이니까 계속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뇌가 뚫려 죽으면 그걸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뭐 멸공 논쟁이 철진한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진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다시 해야 되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늦었습니다. 이 논쟁이. 미국은 이미 시작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 공산주의 지금 위험하다고 국민들한테 경고하고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책들이 미국에서는 본물을 뭐 이룬 지가 벌써 한 2, 3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2022년 연초에 저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 공산주의가 나온 것은 한 200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1917년에 소련이 공산혁명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인간 사회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중공도 공산주의의 혁명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공산국가가 됐죠. 그래서 1960년대에 보면은 그 공산 세계를 제2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제1세계를 자유주의 세계, 그 서부 유럽하고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한국도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 1세계에 그 사상적으로는 포함이 됐죠. 그러다가 1세계, 2세계가 있는 다음에 3세계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3세계는 뭐냐면은 그 공산주의로 발달된 나라도 아니고 자본주의 발달된 나라도 아니고 처진 나라들. 그래서 3세계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3세계로 들어갔죠. 그런데 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는 소련 편도 미국 편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 소련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어졌었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 무렵만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이렇게 멸망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가 앞으로 대세가 아니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사무엘슨이라는 교수는 소련이 망할 무렵에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을 정도입니다. 소련이 망할 리가 없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앞으로 승리하는 거야 라고 썼는데 1956년 11월 달에 그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서방 측의 대사들을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소련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뻐기면서 역사는 소련의 공산주의 편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곧 당신네들을 전부 다 묻어버릴 것이다. 그 We will bury you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연설입니다. 그래서 We will bury you. 그리고 역사는 우리 편이고 공산주의가 승리할 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 반공주의자로 이름을 날리던 정치가가 닉슨입니다. 닉슨은 이제 그 무렵에 부통령인데 닉슨이 그 말에 대해서 자기가 그 나중에 회고록에 쓴 말이에요. 나중에 그 1990년이 돼가지고 쓴 말인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당신네 자손들은 자유주의 세상에 살게 될 것이요 라고 후르시초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때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 그 씩씩한 반공주의자인데 1956년 무렵에 우리는 당신네들을 묻어버릴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당신네 후손들은 자유세계에서 살 것이요 라고 나는 응수를 했지만은 자신은 없었다. 그런데 그 이제 1991년에 이 닉슨이 책을 썼을 때 그때 바로 그 후르시초프의 아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작고를 했는데 공학자입니다. 그 기계공학 뭐 이런 거 한 사람인데 그 세르게이 후르시초프라고 그래가지고 그 니키타 후르시초프 소련 수상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닉슨 대통령이 내 말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것이 1990년입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부터는 이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웃기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이 1970년대 후반에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죠. 저거는 이제 자유국가가 앞으로 될 거야. 그래서 미국이 마음 놓고 중국을 길러준 겁니다. 공산당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련 망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저 나라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걸 핀 겁니다. 이거 딱 이렇게 방어하고 있다가 이 방어를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력들이 지난 30년 동안 야금야금 잠식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 자유국가의 공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옛날에 그 메카시즘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메카시즘. 메카시라는 미국의 그 상원의원이 한 연설에서 1950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나기 직전이죠. 미국 국무부 내에 소련 간첩이 205명인가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미국 국무부에는 그 공산주의자 투성이라고. 그 같은 얘기를 메카시가 얘기했고 그래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멸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지금 메카시즘이라는 단어는 그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다. 메카시 같은 그 정말 정신없는 반공주의자 때문에 수많은 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카시가 얘기하기를 엘저 히스 국무차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IMF 창설에 관여한 해리 덱스터 화이트 재무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다 소련 간첩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웬 라티모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오웬 라티모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소련이 한반도 일부를 차지한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소련 간첩이다라고 메카시가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훌륭한 학자를 그런 식으로 매도했다라고 했는데 1990년대 이 메카시는 이제 죽은 것이 1957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상당 부분 다 맞는 말이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판명된 것이 그 베노나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CIA가 여러분들이 그 책으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1999년에 나왔으니까 뭐 최근이라고 보기에는 뭐 좀 멀었지만은 한 20년 된 책인데 베노나라고 그래갖고 소련이 미국에 있는 그 간첩들한테 어떻게 그 통신하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들은 그런 그 베노나 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그 지금 그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이 메카시한테 피해를 입었던 엘저히스 그 사람도 진짜 소련 간첩이었고 해리 덱스터 화이트도 소련 간첩이었고 이것들이 지금 나중에 다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몇 명 중요한 거물들은 진짜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맞았다라고 지금 판정이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이겼으니까 공산주의한테 그래서 뭐 이제 공산주의 그거 뭐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였죠.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는 이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80년대였습니다. 소련하고 미국의 마지막 싸움. 근데도 미국 헌책방에 가보면은 공산당 선언 뭐 이런 거 허름한 책들 우리나라 돈 1,000원도 안 됐습니다. 그 제가 미국 가자마자 문방구에 갔다가 그 옆에 헌책이 있는데 보니까 공산당 선언이 있어서 79센트 주고 사다가 읽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학 가자마자. 뭐 이건 아무 데서나 파는 거구나. 한국에서는 그거 들고 다니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30년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The Enemy Within이라는 지금 책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속에 있는 적들 해가지고 데이비드 호로비츠라는 그 뭐 아주 미국에서 날리는 보수인데 이 사람은 본시 아주 날리는 좌파 학자 출신입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고 아주 나쁜 나라라고 비난한 책들을 소시적에 많이 썼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은 반공투사가 됐죠. 그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엘리자베스 워런 그 미국 상원의원 여자고 대통령 나왔던 여자죠. 자기가 인디안 피를 받았다고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포커헌터스라고 매일 놀리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죠. 아주 대단한 좌파입니다. 그다음에 카말라 해리스 대단한 좌파죠. 그리고 버니 샌더스 대단한 좌파입니다. 버니 샌더스라는 70대 중반 후반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신혼여행을 모스크바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만장자죠. 그리고 아주 날리는 젊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 사람은 뭐 보통 완전히 공산주의자입니다. 미국 하원 지금 2번째 하고 있죠. 그다음에 척 휴머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에니미 위드인 미국 사회 내에 있는 적들이다라는 이런 책들이 막 나오는데 한번 저는 미국에 결코 그 사회주의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데이비드 호로비츠 교수가 우리 속에 있는 적들이라고 묘사한 이 사회주의자들이 완전히 히포크라트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이 자기가 인디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수민족이라고 그래서 대우를 받아갖고 좋은 대학 교수도 하고 평생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 평균보다도 인디안 피가 적은 거로 이제 확인이 됐죠. 낸시 펠로시 이 사람은 한 번 먹는데 $400짜리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주의자라고요. 카말라 해리스 자동차가 8대래요. 집에. 근데 사회주의 한다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이 사람 옷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아파트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스 코르테스 슈즈 그 AOC라고 그냥 약자로 부릅니다. 하도 유명해서 AOC의 신발은 한 가족을 한 달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다. 한 컬레 값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미국의 아주 시끄러운 그 하원의원인데
어디 가서 옷을 입고 뭐 사진을 찍었는데 옷값이 3,505달러랍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정말 검소합니다. 옷 입는 거. 전부 청바지 입고 다니고 대학생들은 보통 평균이 위아래 치면은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냥 그 월마트 가서 20불짜리 청바지 사고 20불짜리 웃돌이 사고 10불짜리 신발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그냥 한 100불 정도도 안 되는 옷 입고 다니는데 신발까지 다 해서 3,500불짜리 옷을 입고 사진 찍었는데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떠들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제가 그 미국에서 사회주의 멸공, 뭐 멸공까지 얘기할 때 이게 뭐 이 레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소셜리즘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디네시드 수자라는 인도계 미국 그 보수주의 뭐 운동가죠. 영화도 만들고 글도 쓰고 그런 사람인데 미국이 도대체 어떠져 보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소셜리즘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책은 아주 제목이 너무 아주 칼 같은 제목입니다. 소셜리즘 사회주의 The failed idea that never dies. 실패한 아이디어인데 결코 죽지 않는 실패한 이념.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입니다. 왜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념이냐면은 인간 세상에서 되지가 않아요. 이론대로. 왜? 이 사회주의는 인간의 그 본능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한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 감정, 심장의 호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그런 말이 있죠. 20대의 사회주의가 아닌 사람은 하트가 없는 사람,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30대에도 사회주의인 사람은 브레인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심장이 호소하니까 훨씬 쉽죠. 그래서 실패한 이데올로기인데도 결코 죽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책이 있고, 그다음에 마크 레빈이라는, 이건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 갔다가 이제 사서 읽은 책인데, 아메리칸 막시즘, 미국의 막시즘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그래갖고 이 미국의 막시즘이 얼마나 사회 곳곳에 학계, 정계에 침투해 있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코 자기네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름말 때 보면은 이 회사에도 들어가 있고 헐리우드에도 들어가 있고 민주당원 중에도 많은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도 많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념을 프로그레시비즘, 진보주의, 데모크라틱 소셜리즘, 사회적,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 소셜 액티비즘, 사회적 행동주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가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얼마나 사회주의가 팽배해 있습니까? 자유주의 사회에서. 그거를 제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이명용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 책에서 제가 한번 그 재미있는 말들이 몇 개 있어갖고 따와봤습니다. 굶주림과 군사강국이란 보통은 잊기 어려운 모순이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배고픈 나라인데 군사강국이에요. 이런 모순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더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소는 남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엄존하고 있죠. 주사파임을 자부하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좌파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소는 남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명용 교수가 포식하는 쪽이,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 포식하는 나라입니다. 포식하는 쪽이 굶주리는 쪽의 사상 이론에 감염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포식하는 쪽이, 대한민국이 굶주리는 쪽, 북한의 사상 이론에 감염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이 모순이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앞길이 별로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참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쪼크 비슷한 말 한마디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칠 텐데, 제가 소련 학자들이 말이죠.
소련이 망한 다음에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많이 왔는데 제가 그 연구소 뭐 세종연구소에 그 초년병으로 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그 소련 학자 두 사람을 일주일 동안 안내하고 데리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여기저기 이게 데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가기 전에 그 한 사람은 닥터 블라고볼린이라는 그 소련의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닥터 짜이체프라고 그래가지고 경제학자인데 둘 다 책이 엄청나게 큽니다. 짜이체프는 정말 커요. 그때 제가 그 제일 조그만 승용차 그 뭡니까 그 엑셀을 타고 다녔는데 그 두 사람이 뒤에 앉으면 꽉 찰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뭐로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 하다가 어느 날 그 뷔페집에 한번 저녁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들 이제 소련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딱 가서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맘대로 먹으면 돼. 10그릇 먹어도 되고 한 그릇 먹어도 되고 그럼 많이 먹으면 돈을 더 내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은 벌써 냈지. 다 내고 들어왔으니까 물만 먹고 나가도 이미 돈은 다 냈고 10그릇 먹고 나가도 되고 그랬더니 뭐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그래서 내가 한 바퀴 삥 돌고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짜이체프 박사는 일본을 갔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그 회를 먹으면 그 회만 한 10개 갖다 먹더라고요. 그 블라곤볼린 그 박사도 밥을 아주 잘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너 이게 자본주의의 마술이야. 매직 오브 캐피탈리즘이야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 블라고볼린 박사가 나보고 아니야. 이거는 뷰티 오브 캐피탈리즘이야 그러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그 내가 아니야. 사회주의에도 좋은 거가 아마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여기는 그래도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데거든. 그 당신네들이 이제 가서 이 좋은 장점도 하고 또 사회주의 장점도 살려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만은 그 블라고볼린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좋은 곳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나라가 망했겠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나라가 앞으로 미국 같은 나라가 되는데 나머지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말이 참 좋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은 다 같이 못 살자로 귀결이 되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다 같이 못 살자는 돼요. 근데 다 같이 잘 살자는 진짜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최선이냐? 아니죠. 최선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덜 나쁜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해양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런데 요새도 공산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이것은 그 아주 대단히 소중한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멸공을 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런 뭐 여러분들이 이 자유주의가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뭐 다 체험해서 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그게 사회주의가 그건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뭐 계속 국제정치 이슈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